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일요일 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좀 보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영상을 켰고요. 월요일 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에코프로 BM의 갑작스런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월요일 날 2차 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승 국면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정됐던 FE50 부분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제작에 앞서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금요일날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그 잘못 뭐랄까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오디오가 안 들어가서요. 목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찍는 바람에 요 호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확인을 하느냐고 영상을 찍고 나니까 재료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결과 다 나오고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영상이 조회수가 9,600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댓글을 보면 43조 공시계약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간의 44조면 정말 초대박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동안의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에 많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말끔히 해소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소장님이 어제 다음 주에 2차 전지 변곡점이 나온다고 해서 BM을 비중을 실어놨는데 수주 공시가 떴다. 신의 한 수였다라고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틀 전부터 목금 요때 이틀 전부터 이번에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 변곡점이 나와서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차트상으로도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121선 밑에 있을 때와 121선 위에 있을 때는 정말 다른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월요일 날 짱대 양봉, 물론 좀 높게 시작하겠죠. 높게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기다리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차익 매물도 좀 나올 거고 또 매수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게 요 가격대가 되니까 좀 견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요때 이렇게 밑에 있을 때 122선 밑에 있을 때보다는 정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홀딩을 하셔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2차 전지는 오늘 저녁, 어제 저녁이죠. 재발진해서 시발점이 다시 시작했으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조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악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의 횡보나 이렇게 하락이 안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악재,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 다 떨어진 악재가 지금 시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다. 여기서 아무리 더 떨어져도 주식이 급락하지는 않는다. 단 원자재가 이렇게까지 급락하면 모를까 이런 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반등이나 횡보만 해도 작은 호재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미국의 중국 규제 기업을 확정해 주면, 이 확정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해요. 근데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불안감은 이런 악재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시장이 해결해 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그래왔지만 이런 악재가 나오면 해결해 내요. 그러면서 주가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들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런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전지 시장에서는 확정돼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합쳐서 월요일 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줄이 강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들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라갈 건데 그동안 좀 눌러있던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반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미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 소통방에 이제 들어오시려고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못 들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도 영숙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신데 이분은 텔레그램은 다 보내드렸어요. 문자도 확인해 보니까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게 스팸 처리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문자 안내가 됐어요. 영숙님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문자가 나갔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다 드렸고요. 다 관리를 해드렸는데 못 들어오신다고 자꾸 댓글을 여러 번 걸쳐서 다니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5번, 6번 보내드렸다고요. 보니까 관리자가. 그러니까 다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스팸 처리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만한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아직까지 그 소통방 신청하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아직 문자 못 받으셨던 분들은 여기 요 스팸 처리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뒷자리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소통방은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실명을 확인하고 일정 인원으로 제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 소통방 개설했으니까요. 이쪽으로 신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커피값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1년 단위도 아니고 월 단위로 이렇게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도 보니까 주필승이라고 해서 연락이 온다라는 이제 제보자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소통방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 이런 거 하지 않고요. 텔레그램 소통방 딱 한 개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못 들어오셨으면은 다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거 빼고요. 일단 44조 원 규모의 SDY와 양극재 공급 계약을 5년 동안 이제 맺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44조. 과거에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이죠. 7년 동안 30조인가요? 그 정도 했었는데 이거는 5년 동안에 44조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단시일 내에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내년부터예요. 바로 내일 보시다시피 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나눠서 매출에 잡힌다는 겁니다. 단순 계산해도 한 8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 한 5조 정도 매출 나왔는데 8.8배 작년보다 엄청나게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런 원년이 되는 해가 바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DI는 왜 지금 전체적으로 LG나 SK나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2차 전지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서 이게 공격적으로 이제 하지 않거든요. 캐파를 늘리지 않고 있는데 왜 SDI는 이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캐파를 늘리고 있는지 이런 점에도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꽃 웃고 계신데 주재환 에코프로 BM 사장님입니다. SDI의 김익현
부사장님인데요. 아무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런 밝은 웃음이 이어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하고 SDI의 관계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로 보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SDI, 삼성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에서 만든 양극재를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에코프로가 싼 값에 가져가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당히 조인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누적으로 20만 톤에 육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럼 공동 개발을 하기 전에는 에코프로는 워낙 중소기업이었으니까 삼성이 개발 다 해놨는데 마지막 제품, 마지막에 양극재가 좀 안 되는 부분을 이동철 회장님이 10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삼성과 에코프로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NCA는 삼성에서 했었어요. 제일모직 시절부터 삼성이 NCA를 했었는데 양극재에다가 발라가지고 붙이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삼성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할 필요 있냐? 우리는 반도체만 하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에코프로에 넘긴 거죠. 거의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기어이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럼 합작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44조는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여기 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에코프로 양극재 SDI 공급대 현대차가 유럽에 진출하는 자동차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판매 단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판매 단가가 거의 시가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가가 양극재 그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턴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3조 8천억이 아니라 거의 뭐 50조에서 많게는 거의 한 70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70조, 지금보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뭐 한 50% 올라간다고 해도 거의 60조, 6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판매 단가 기준으로 가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우리가 한 44조 봤는데 요거 한 5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총 매출이 60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미니멈이고요. 맥시멈은 60조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1년에 한 10조 정도 이상 들어오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캐파가 커지는 대형 호재일 수밖에. 하여튼 월요일 날 상당히 저도 기대됩니다. 진짜 뭐 점상으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의 그 배경이 된다라고 써 있고 니켈 비중이 91%까지 올라가서 새로운 6세대 각형 배터리 P6을 만드는 거죠. P6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유럽에 진출하는 전기차에 납품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소재가 여기 보시면 음극재가 여기 실리콘 카본이 들어가요. 여기 실리콘 카본, 그러니까 실리콘 관련 소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대차는 지금까지는 파우치형을 많이 썼어요. 파우치형 LG나 이런 파우치형 SK를 통해서 파우치형을 많이 썼다가 또 원통형도 썼다가 원통형 썼다가 이번에 나오는 거는 각형입니다. 각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실물도 좀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각형 원래 그 SDI는 다른 거 안 썼어요. 각형만 썼습니다. 그래서 각형 쪽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요. 요게 10월 23일 날 나온 겁니다. 10월 23일에 보면 삼성과 현대차가 배터리 공급 첫 번째 계약. 원래 삼성과 현대차는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기업인데 배터리 공급을 첫 계약했다. 그래서 미래차 동맹 가속 페달이 나온 거죠. 보시면 SDI가 7년 동안에 현대차에다가 각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보셨죠?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BM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죠? 물론 이제 헝가리 공장은 삼성에서 전초 기지를 삼아 가지고 BMW라든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려고 만든 그런 공장인데, 물론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럽의 자동차 기업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겁니다. 이에서 또 헝가리 공장이 완성이 되면 BM 역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양사가 공급한 계약은 전기차 50만 대, 50만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각형 배터리 P6를 공급할 예정이다. 근데 P6는 뭐가 들어가느냐? 양극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에코프로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NCA거든요. 처음부터 에코프로 BM은 NCA로 출발했어요. 보통 NCM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에코프로는 NCA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NCA 기술력은 LG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니켈 비중을 91%까지 올렸다. 그만큼 연구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음극재를 독자적으로 이제 실리콘 소재, 요게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실리콘 관련주도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라고 관련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삼성 SDI는 다른 데는 지금 다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기차 한파에도 캐파를 늘리겠다고 하느냐, 왜 여유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DI는 삼성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나 이럴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리고 딴 거 안 만들고 각형만 만들었습니다. 시설 투자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LG와 SK는 때는 이때다,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그 섹터가 전체적인 한파를 맞는 이유는 수요가 감소되고 아직은 그런 시장이 크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격적으로 했던 LG와 SK가 좀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때는 이때다 해서 SDI, 삼성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경쟁사들이 해외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인력을 감축하고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삼성은 질적 성장을 하자, 양적으로 가지 말고 질적 성장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SDI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라고 나와 있는 캐펙스하고 그 다음에 에비타를 보면 진짜 어려운 용어인데 유형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 판매량보다는 노란색이 판매량인데요. 판매량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 21년 이렇게 증가율이 좋아졌다가 22년부터 증가율이 감소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해외 투자 계획을 재정립한다. LG는 아시겠지만 튀르키예 합작법인을 철회했고요. 미시간 공장의 생산 직원을 170명 감원했습니다. SK온도 조지아주 생산 인원을 무급 휴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I는 투자 계획 수정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계획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질적 성장을 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질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아시스 말씀드릴 때 이제 이건데, 오아시스의 성장이 상당히 질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마켓컬리는 무조건 적자가 나도 그냥 이렇게 투자하다가 거꾸로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아시스가 새벽 배송을 이겨 나가고 있다라고,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관련주 말씀드렸더니 그때 한 20% 폭등했죠. 결국에는 양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했고요. 그 대신에 연구 개발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이니켈, 니켈이 91%가 들어가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겠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상당히 저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 SDI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연구개발비 보면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건데, 매출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아요. 보시다시피 LG가 2.8, SK가 2.2%밖에 안 되는데 SDI는 4.9%. 그만큼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캐펙스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유형자산 쓴 거니까 공장 캐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7조 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SK온이 6조 7천억이 돌아가는 반면 SDI는 2조 4천억밖에 투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로 질적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캐파를 늘리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출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SDI의 P6 각형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에 이제 삼성이 이제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해서 요게 들어갈 거예요. 그 배터리 패턴의 형태에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라면 봉지 그 얇은 거 파우치, 파우치형이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이 있고, 그다음에 각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각형이 그나마 화재 부분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전 진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나 이렇게 클린룸 이런 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형이 가장 화재가 안 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화재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각형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형 쪽에는 SDI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보조금 얘기 좀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분이 25% 이상 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중국에 관련된 모든 기업 예외 없이 모든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25% 이하로 만들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잘 보시면 한국과 중국계 이제 배터리 기업 합작법인이 있는데, 뭐 화유 코발트나 뭐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거린메이가 한 50% 갖고 있고, 그다음에 SK온이 25, 에코프로가 25 해가지고 새만금에다가 전구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틀어져야죠. 반대로 이제 25% 떨어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와 SK온이 반반씩 더 늘려나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75%를 만들고 여기를 25%로 낮추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NGR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 지금 1위를 전구체 쪽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8대2로, 포스코는 8대2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처음부터 SK온하고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것 같아요. LG하기야 뭐 돈 많으니까 바꾸면 되는 거고,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포스코 역시 뭐 자본금이 빵빵한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려 기업 시나리오, 여기 1번에 걸린 거죠. 일본에 비중을 25%에서 50% 하향한다 그러면 추가 매입을 해야 된다, 요거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못한 건 아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지분 문제는 조금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광물 부분인데, 광물이 25년부터 탈중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부터 꾸준하게 대처해 나갈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커지겠죠. 하지만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해소됐어요. 그죠? 역시 북미 시장에 들어가서 긍정의 시각이 있다. 중국산이 못 들어오니까 중국산이 없는 미국에서 큰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과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CNGR이 1등이에요. 그다음에 거린메이가 2등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크게는 뭐 세계 1위까지 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물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전략으로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는 곧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당장 이제 광물 부분은 해소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업계 관계자들이 해 나가겠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힘을 쓰고 있으니까. 중국도 없는데 한국까지 완전 배제시킨다. 요거면 미국 시장의 전기차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우려기업 FEOC는 거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관련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하나하나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각형 부분에서의 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품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 밑에 하청 업체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번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특히 삼성 SDI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니켈이 91%가 들어가면 성능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고 가격도 많이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경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각형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측 문제, 요게 많이 댓글에 그리고 제보가 오기 때문에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카톡을 하진 않아요. 카카오톡으로 뭐가 날라왔다 하면 이거는 사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텔레그램도 여기 위에 번호 있죠. 여기 이 번호 위에는 다 사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657에 8694가 아닌 번호가 왔는데 주필승 연구소다 라고 하면 이거 다 사칭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을 약속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대응은 장 열리면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입장 안 되신 분들은 스팸 처리 되셨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가 안 보내셨던 분들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우리 관리자가 입장 시청을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